듣기만 해도 알만한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이요, 뷰티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이소에. 이 아모레퍼시픽 안 써요. 아모레퍼시픽 안 쓰고요. 저기 올리브영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찾아요. 그쵸. 예, 저는 오히려 그래서 위기의 신호도 있긴 있겠지만 기회라는 부분을 조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뷰티 업계가 상대해야 될 소비 대상이 다이소는 무조건 싼 거 판다.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모레퍼시픽.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어허. 뭐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그 화장품 그렇죠. 네, 뭐 LG 생활건강이랑 이렇게 다.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굉장히 프리미엄 뭐 화장품으로서 지금은 조금 뭐 주춤합니다만 과거에 굉장히 중국에서 없어 못 팔 정도로. 그럼요. 예, 그때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무슨 그분들을 무슨 뭐라고 지칭을 했었는데, 그렇죠? 왕홍이라고 그랬나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지칭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 진짜 싹쓸이 해가는 대표적인 브랜드였죠.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브랜드 저도 딱 생각하면은 그 설화수라는 브랜드는 특히나 되게 비싸고 되게 맞아요. 진짜 되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으로도 인식을 했었는데 요즘 놀랐던 게 이 프리미엄 브랜드 화장품을 낸다고 생각했던 아모레퍼시픽에서 다이소의 화장품을 출시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전제 조건은요. 아모레퍼시픽이 다이소는 들어갔으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즉 세컨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세컨 브랜드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모레퍼시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에뛰드라던가 아니면 LG생활건강도요. 다이소용 브랜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모르냐면요. 이름이 다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알만한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이요, 뷰티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이소에.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변화인데요. 저는 사실은 가성비 얘기는 안 드리고 싶어요, 오늘. 왜냐하면 가성비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지 않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은 저는 고객층 확보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층 확보.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나 장년층 분들은요, 계속 쓰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이 화장품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것만 아니면 계속 쓰시겠죠. 그리고 이게 기능성이 좋기 때문에 난 이거 써야 돼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뷰티 제품 막 바꾸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굉장히 좀 그 충성도가 높은 영역이죠. 자,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라나는 10대와 20대들 아모레퍼시픽 안 써요. 아모레퍼시픽 안 쓰고요. 저기 올리브영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찾아요. 그리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담겨있는 화장품 산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기성세대 분들이 나이가 더 들어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안 사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와서 나이가 들어서 다시 사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중간에 간극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냥 다 통째로 날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경험시켜야 돼요. 우리가 좋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아모레퍼시픽으로 경험시키나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브랜딩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다이소에 갖다 놓으면은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세컨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 기능에 집중한 상품들을 10대나 20대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10대하고 20대 중에 이걸 써보고 좋은 사람들은 나중에 경제력이 좀 더 갖춰졌을 때 좀 더 좋은 기능 찾아볼까라고 하면 그 브랜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소에 들어가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고객 확보, 즉 미래의 고객한테 우리를 알려줄 수 있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덤으로 따라오는 게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가성비에 대한 영역은 사실은 가성비 제품은 10대, 20대 분들이 약간은 사실은 구매력이 30대, 40대보다 좀 떨어지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성비를 챙기는 그런 상황들을 다이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에서 이제 설화수라는 정말 좋은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MG 뭐 10대한테 이제 설화수 좋은 거 써봐 했을 때 그거 우리 뭐 할머니가 바르는 화장품이야 맞아요.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내가 왜 발라 이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설화수 제품 비싸요. 비싼데 그 비싼 제품을 그렇게 소모하는 건 전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간 브랜딩이 있고 우리가 기능성이 있는데 뭐 이벤트를 통해서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그거를 설화수를 조금만 담아가지고 싸게 판다던가 이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즉 브랜드에 대한 브랜딩 측면을 이미지 측면에 리스크를 가하지 않고 조금 더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 그건 거죠. 다이소.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다이소에 가면은 세컨 브랜드는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거라기보다는 브랜드들이 다 있는데 있어요? 예, 그 브랜드 명들이 사실은 따져보면은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든 거죠. 예, 이런 식의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레 퍼시픽에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제 공급하는 제품도 있고 LG 생활공간에서 공급하는 제품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 브랜드가 따로따로 달려서 맞아요. 팔리고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설화수라던가 아니면 LG는 또 오휘 뭐 이런 거 있죠. 네, 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 브랜드로 안 하고 다른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 측면이 소위 말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브랜드에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줘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새로운 브랜드명 들으면 모를 거예요. 그쵸, 예, 그걸 LG생활건강이 한다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듣자마자 이거 LG생활건강이네 아니면 혹은 이거 아모레 퍼시픽이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찾아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하나는 더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오버하면 뭐 이거가 비유가 좀 오버스럽긴 한데 부캐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부캐 해가지고 본체는 내버려 두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신기한 거. 예,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의 살이긴 하지만 뭐 일종의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만드는 것 같은. 맞아요, 그렇죠. 예, 이런 느낌인 거예요. 똑같이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봤을 때는 이제 요즘에 뭐 중국도 잘 안 먹히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이 좀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소비가 안 늘어나서 이제 다이소에까지도 이제 공급을 해서 이제 매출의 판로를 넓혀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화장품 사람이 좀 어렵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가님께서는 그럼 이제 아모레가 이렇게 다이소까지 이제 공급을 하는 거는 위기의 신호로 보세요? 아니면 기회의 신호로 보세요? 사실은 위기의 신호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적해주신 부분도 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수 진작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근데 내수 진작이 안 되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먹는 거를 조금 다운그레이드해서 먹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품도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짜리 썼다면 지금은 조금 낮은 거 쓰고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줬을 텐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 알다시피 나를 위한 소비는 좀 더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네, 예. 뷰티 제품은 정말 대표적으로 나를 위한 소비거든요. 내 피부를 가꾸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능성을 좀 더하고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뷰티 시장이 크게 감소하고 있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뷰티 시장은 조금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뷰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였으면 올리브영도 하락세겠죠. 네, 왜냐하면 제일 큰 중개인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올리브영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올리브영에 작년에 그거 얘기 들으셨어요? 그 성과급 엄청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그런 얘기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올리브영에서 일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CJ 올리브 네트워크가 성과급 상당히 많이 나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뷰티 업계가 그냥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부 그런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위기의 신호도 있긴 있겠지만 기회라는 부분을 조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뷰티 업계가 상대해야 될 소비 대상이 과거와는 너무 달라요. 과거와는 너무 다르고 그리고 예전에는 입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특히나 뷰티 제품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방판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그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세대는 이미 저희 이제 소비 중심 세대에서 막 바이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데서 물러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바이럴은 사실 입소문이 되겠죠. 그렇죠? SNS가 없던 시절이니까 기성세대 분들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른 세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 세대는 입소문에 그렇게까지 반응을 안 하고요. 차라리 어디에 반응을 하냐면 리뷰에 반응을 하는 세대거든요. 그렇다면 각자 정보 찾아보고 각자 원하는 방식을 택할 텐데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다 정해놓고 이거 좋으니까 이거 입소문 내줘라는 말이 사실은 안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세대를 상대해야 되고 새로운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특성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다이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기능만 챙겨서 조금 싸게 사고 싶다라는 것도 그 세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리뷰를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좋다던데? 뭐 가성비라던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세대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뷰티 업계가 상대해야 될 주 타겟층의 성향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성향을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이소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전제 조건은 일단은 위기도 맞긴 맞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화장품이나 뭐 그런 위생용품 같은 거 살 때 우리가 이제 올리브영에서 주로 많이 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도 실제로 뭐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냥 오프라인의 유통 채널로서 뭐 이마트, 롯데마트 있듯이 올리브영 있고 네. 다이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든 뭐 소비자 입장에서든 이 다이소라는 이제 유통 채널에 뭔가 진출을 한다라는 것이 기존 올리브영에 뭔가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채널일까요? 아니면은 뭐 같은 채널 중에 하나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다른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다른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올리브영에서 주로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대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뷰티 제품의 가격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다만 접근성 면에서는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접근성 면에서 공통적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10대 분들이 그런데요. 약속 장소에 일찍 나가면 친구한테 문자로 나 올리브영에서 기다릴게 아니면 나 다이소에서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올리브영하고 다이소가 너무 좋은 걸 수도 있지만요. 주요 약속 장소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요 약속 장소에 다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기다릴게 다이소에서 기다릴게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만약에 유통 채널로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가 이렇게 많이 없었다면 그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접근성 좋은 채널에 우리 제품을 유통하고 싶은 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주력 제품이 가격대가 다른 건 사실이지만 이 접근성 측면에서 즉 우리가 현재 미래 고객으로 모셔야 되는 그 나이대가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그 판단하에서는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을 좀 봤거든요. 다이소는 무조건 싼 거 판다. 요런 느낌은 아직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이소를 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다이소가 이제 가성비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이소는 무조건 저렴한 제품일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이소가 뭐 물론 엄청 비싼 물건을 파는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다 그냥 저렴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거의 다 생활용품도 입점해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 많이 가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의 다이소와 과거의 다이소는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한몫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다이소에 공급하라고 했으면 아마 안 했을 것이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대중들과의 대화 통로로는 충분히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이미 유통업계에 퍼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 브랜드 내는 거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모레퍼시픽의 다이소 진출은 이게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다이소를 하나의 유통 전략 채널로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수많은 대기업의 브랜드들이 다이소에 진출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꼭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물론 기업들의 마음을 다 알진 못하겠습니다만 최근에 한번 사례들을 조금 보세요. 우리 그 다이소에 난리 났던 케이스 한번 기억하실 텐데 영양제. 영양제 난리 났었죠. 근데 영양제를 납품한 게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만한 그 제약회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동물 영양제도 나왔거든요. 반려동물 영양제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해서 용품들 많이 출시됐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보다 사람들이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5년 전에 대웅제약이 과연 다이소에 냈겠느냐? 아니에요. 저는 안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접근성 좋은 유통 채널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우리 브랜드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다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외부에서 파는 제품과 다른 제품을 론칭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영양제 사례도 영양제를 밖에서 팔고 있는 걸 론칭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이소용 제품을 만든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용 영양제도요. 밖에서 파는 게 아니라 다이소용 제품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뷰티 제품들도 세컨 브랜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소용 제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대에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기업들이 다이소에 론칭하면 우리 뭔가 좀
좀 뭔가 안 좋은 신호를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때는 지났다. 그러니까 다이소는 상당히 좋은 유통 채널이 된 건 맞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흔히 만나는 그쵸 쇼핑 채널들처럼 인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부 지역이긴 한데 다이소가 퀵커머스 해요. 그래요? 네, 그 주문하면 1시간 안에 갖다 줘요. 네. 이런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이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통 채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인데 기업들이 무시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이소용 제품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이소에 이제 화장품을 공급하기 시작한 아모레는 앞으로 이제 어떤 브랜드 전략으로 더 자신의 그런 상품들을 더 확장시키려고 할까요? 일단은 저는 하나만 좀 기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이분법적 전략을 좀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타겟을 뭉뚱그려서 봤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제품의 주요 타겟 2030, 그럼 2030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법 전략인 거죠. 예를 들면 아모레 퍼시픽의 기존 제품은 기성세대를 상대하고요. 다이소로는 10대를 상대하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올리브영 같은 채널에 뭐가 있다고 한다면 2030을 상대하고요. 즉 각 세대별로 채널이 분화가 되면서 상품 역시나 각 세대별로 뭔가 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법적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품 하나로 브랜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뭔가 브랜드 하나로 브랜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영향력을 집중시켜주는 게 원래 맞는 전략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요. 완전 다른 얘기지만 네. 신한은행이 기존 고객들을 상대할 때 쓰는 전략과 네. 10대들을 상대할 때 쓰는 전략이 완전 달라요. 여기도 그래요?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기존 전략은 그런 거겠죠. 우리 좋은 은행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좋은 혜택 드릴게요. 그쵸. 이게 맞지만 10대들하고는 뭐 하고 있냐면요. 신한 프렌즈라고 캐릭터 놀이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아예 캐릭터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신한이요. 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전략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잘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머니하고 아버지 따라서 오면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경험이 이어져서 그냥 성인돼도 우리 신한은행 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왜 신한은행이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 이야기 하고 싶은 세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 손잡고 만들 거냐는 거죠. 요즘 세대들은요 딱 연령 지나면 바로 그냥 카카오뱅크 자기가 만들어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아모레 퍼시픽도 똑같을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타겟층 상대하면 우리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건 아닌 거죠. 지금은 우리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 마케팅 전략 배울 때 마케팅 분석 이론을 배우는데 거기에 오폴시스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5가지 힘이라는 분석인데 거기에 보면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구매자의 교섭력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예.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렇죠? 우리보다 우리 제품을 더 잘 알아요. 왜냐면 리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여전히 그냥 하나로 여전히 뭔가 우리는 이게 대세야 이거면 다 돼 이거는 좀 어려운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분법적인 전략 이렇게 갈 것이다. 즉 세대별로 분리하고 타겟 시장을 나누는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만 그렇겠느냐? 아니요. 저는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단적으로 금융시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업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유통업계 당연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패션업계도 심지어 움직여요. 패션업계도 기성세대용 브랜딩과 그 다음에 우리 10대, 20대용 브랜딩 완전히 다르게 가거든요.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아모레 퍼시픽 사례를 보시면서 그냥 다이소에 론칭했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게 정말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그리고 타겟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다이소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가격 대비 성능 이건 기본인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10대들이 요즘 뭐 다이소 앞에서 만나자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뭐 아모레 퍼시픽에서는 뭐 10대 20대 상품들 주로 다이소에 뭐 집중적으로 런칭할 거야 아니면은 뭐 5, 60대도 결과적으로는 그 제품들도 다이소에 런칭하게 될까요? 일단은 초반에는 10대, 20대 위주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후에는 아마 5060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 분들도 다이소 많이 가거든요. 네, 그리고 기성세대 분들이 조금 더 접근해서 뭔가 움직여줬을 때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5060 세대가 디지털 친화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서 주문을 하시기는 해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라인 경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모레 퍼시픽 매장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가 없어진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쉽게 만난 채널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죠.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 다시 매장 여나요? 사실 그거는 이제는 시대가 너무 지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찾으면 어디 나오겠어요? 다이소 나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